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라운디드입니다. 거대해진 곤충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탈출하는 내용의 생존 게임인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미나 작은 무당벌레도 이 세계에선 모두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탈출은 물론이고 발견한 곤충들을 박제해서 나만의 박물관을 건설해 볼 예정입니다. 1일차입니다. 저는 웬 커다란 캐리어 안에서 눈을 뜨게 됐는데요. 주변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협곡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정신 차리고 이곳을 나가기로 합니다. 빛을 따라 넓은 곳으로 나왔을 땐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커 보였습니다. 거대한 풀과 나무들, 마치 공처럼 보여지는 구조물, 멀리서 봐도 커다란 어떤 생명체까지. 그리고 사람 크기만한 개미를 눈앞에 마주했을 때 이내 깨달았어요. 모든 게 커진 게 아니라 내가 개미만큼 작아졌다는 걸요. 한 걸음 떼기 무섭게 어딘가에서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소리가 들렸고 일단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원지엔 현장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정체 모를 기계들이 있었는데 몇 개는 아직 못 쓰는 것 같으니까 스킵. 당장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기 먼저 확인해봅니다. 말 그대로 자원을 분석하는 기계인데 한 번에 3개까지만 분석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충전되는 시기였어요. 오는 길에 주워놓은 잡템을 하나 분석해봅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해당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법이 해독되고 과학 원료를 주는데 이건 아직 뭔지 모르겠네요. 우선 먹어놓은 잡템들을 모두 분석해줬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분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조약돌을 분석했더니 조약돌 창과 조약돌 도끼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바로 만들어줘야겠죠? C를 누르면 제작창으로 이동할 수 있대요. 부족한 재료들은 하위 재료가 인벤토리에 있다면 바로 수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들어서 껴주고 이제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준비는 됐습니다. 문득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지도를 한번 펼쳐봅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긴데 언제 다 둘러볼 수 있을까요? 탈출은 할 수 있겠죠? 암울한 생각은 접어두고 보이는 아이템들 전부 다 주우면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거대한 기계 장치였는데 호기심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기계 위에 있는 버튼을 눌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치러 출발. 도착했을 땐 기계에 연결된 전선을 빨간색 진드기가 파먹고 있었고 모두 정리해주기로 합니다. 바로 클리어하고 다시 복귀. 기계도 고쳤겠다. 다시 버튼을 눌러봅니다. 버튼을 누르자 굉음이 들렸고 그곳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근처였으니까 이쯤으로 가면 되겠네요. 폭발음이 들렸던 장소엔 어떤 연구소가 있었고 바로 탐험해주기로 합니다. 내부엔 무언가를 연구했던 흔적들과 자원 분석기도 있네요. 그동안 쌓인 아이템 분석해주고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쓰러진 로봇이 있었는데 탈출하기 위해 중요한 친구라는 것만큼은 객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일단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네요? 우선은 로봇 친구의 기억을 되찾아줘야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있는 슈퍼칩들을 회수해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야 할 곳은 5시 방향에 있는 생울타리 연구소예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장비도 갖춰야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좀 더 둘러봤고 가이드를 따라서 스캐너도 사용해봅니다. 3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먼저 과학 상점은 맵 곳곳에서 파밍한 과학 원료로 여러가지 제작법을 해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장소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패스. 두 번째는 딱 봐도 사이드 퀘스트 같은데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적당히 둘러보고 이제 나가기로 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에 예쁘게 떨어져 있는 이슬 방울을 볼 수 있는데 먹으면 갈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당분간 식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겠어요. 또 버려진 캔 근처에 가면 소다방울이 조금씩 스폰돼 있기 때문에 발견한다면 꼭 둘러봐야겠습니다. 식수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구미입니다. 제일 구하기 쉽고 공격성도 없기 때문에 얼른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다음에 잡기로 합니다. 초반의 거미는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전략적 후퇴입니다. 슬슬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주 무서운 곤충들이 돌아다닐 시간이라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어요. 정처 없이 달리다 보니 완전한 밤이 찾아왔고 제가 도착한 곳은 처음 발견했던 현장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우선 간이 천막을 만들어줬는데 불편해 보여도 하루 정도 지내기엔 거뜬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겠죠. 구이용 화로도 만들어줍니다. 불 붙여주고 요리도 해봅니다. 오는 길에 잡은 바구미 생고기가 3덩이 있었는데 다 구워서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어요. 벌레 고기라니 좀 찝찝하긴 해도 영양가는 최고입니다.
한입 해볼까요? 간이 좀 슴슴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배가 아주 든든해졌거든요. 밥도 먹었겠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1일차가 지나갑니다. 2일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목마름과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배부르게 먹든 자고 일어나면 수치가 떨어지나 봐요. 앞으로 식량은 꼭 일어나 있을 때만 먹기로 규칙을 정해봅니다. 2일차는 초반을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와 거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대에 먼저 설치해줍니다. 당장 급한 건 방어구인데 아직은 재료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금방 만들 수 있는 클로버 2건, 판초, 정강이 보호대 세트로 껴졌습니다. 대충 착용해주고 다른 장비 구하러 가기로 합니다. 근처에 돌아다니는 개미 한 마리 잡아줬어요. 개미는 체력이 떨어지면 도망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바로 컷! 개미 한 마리 잡고 바로 분석하러 갑니다. 드랍된 붉은 개미 부위 분석. 여러 제작법이 해금됐는데 초반을 보내기에 아주 적합한 무기와 방어구가 있었어요. 작업대에서 바로 확인해봅니다.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무기는 붉은 개미 몽둥이가 있었어요. 각 무기별로 티어가 정해져 있었는데 몽둥이는 2티어 무기라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겠죠? 무기는 이거 쓰면 되고 방어구도 볼까요? 이것도 붉은 개미 세트 끼면 될 것 같은데 클로버 만든 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바꿀 생각하니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개미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미들이 엄청 많지만 일반 개미들은 내가 먼저 때리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미 말고도 좀 더 큰 병정 개미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마주치면 바로 공격하고 체력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냥해줬어요. 병정 개미가 드랍하는 붉은 개미 턱이 장비들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 마리 잡아줄 계획입니다. 일단 작업대로 다시 돌아와서 재료 되는 대로 몽둥이랑 헬멧 만들어줬고 다시 출발. 개미굴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무당벌레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무당벌레는 개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지만 적대적인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가도 공격하진 않습니다. 보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등딱지 위로 올라갔어요. 병정개미는 저를 공격한다는 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움 붙여놓고 이제 멀리서 구경만 하죠. 죄 없는 무당벌레에겐 미안하지만 자연의 섭리입니다.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장비 재료들을 수급할 수 있게 됐고 장렬히 싸우다 전사한 무당벌레 전리품까지 일석이조네요. 무당벌레 부위 빠르게 먹어주고 남아있는 개미들 전부 처리해줍니다. 전부 처리하고 파밍까지 야무지게 싹싹 긁어줬어요. 이제 복귀해서 개미 세트 완성시켜줍시다. 작업대로 돌아와서 개미 팔 갑옷, 무릎 갑옷 마저 만들어줬고 개미 세트에 모든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적당한 방어도와 아이템 중량이 늘어나는 버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반 거점을 건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느 정도 기초는 다졌고 거점을 정해야겠죠? 전체 맵의 중앙과 가깝고 현장 연구소 근처에 지어서 아이템 생길 때마다 분석할 수 있는 자리가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길게 고민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현장 연구소로 일단 이동하기로 합니다. 도착은 했는데 불청객이 좀 많은 자리 같아요. 거슬리는 것만 정리해주고 집 지을 부지 봅시다. 최대한 연구소 가깝게 지어야 되는데 이 자리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널찍한 게 야무집니다. 계단 만들어서 위쪽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근처에 널리고 널린 잔디를 자르면 이렇게 판자로 바뀌는데 모든 재료는 이 잔디 판자로 전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 먼저 해주고 이어서 바닥 깔아줍니다. 하중을 견딜 토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닿아있는 면적이 있으면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공중으로 올려서 위쪽 공간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바닥은 다 깔았고 문도 만들어줍니다. 벽도 쳐줬고요. 구석에는 계단도 만들어서 2층까지 쓸 계획입니다. 클로버 잎을 활용해서 지붕도 만들어줬고 꼭대기까지 마무리해줬어요. 이렇게 당분간 지낼 수 있는 집을 완성했습니다. 소박하긴 해도 거대한 곤충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안식처가 생기니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정신없이 건축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이틀이나 지나 있었어요. 슬슬 슈퍼칩을 회수하러 가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작업대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딧물 슬리퍼입니다. 방어도는 낮은 편이지만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고민 없이 바로 만들어졌어요. 물자 보충을 위해 집 주변을 파밍 중이었는데 무당거
범인을 만났습니다.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서열 정리해 해주도록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막기 동작을 합니다. 공격하기 직전에 막으면 쳐내기 판정이 되면서 전투를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너무 공격에만 몰두하면 스태미너가 다 닳아서 잠시 동안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게이지 관리하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전투해야 합니다. 열심히 싸우다 보니 쳐내기의 달인 변이가 탐지됐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적에게 집중, 간신히 거미를 마무리해서 서열 정리에 성공합니다. 변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완벽한 타이밍에 막으면 좋다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어서 일단 넘어갑니다. 변이는 최대 2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어떤 행동에 의해서 해금되는 식인 것 같아요. 아직 안 열린 다른 변이들도 궁금하네요. 탐험을 위한 물자를 준비합니다. 전투 중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붕대와 마실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병도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구워놓은 벌레 고기까지 챙기면 떠날 준비 완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7일차가 됐을 때 울타리 연구소로 출발합니다. 진딧물 슬리퍼 덕분에 빠르게 연구소 근처까지 올 수 있었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블루베리처럼 생긴 열매였어요. 상위 장비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파밍해주기로 합니다. 연구소로 가려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기부턴 떨어지면 바로 낙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조심조심 길을 따라가다 보니 플링맨 원반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고 좀 더 앞으로 갔을 때 드디어 생 울타리 연구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는 여기라고 나오는데 금방 찾겠죠? 길목 좌측에는 친절하게도 연구소로 직행할 수 있는 짚라인이 있었고 바로 타줍니다. 드디어 생 울타리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스캐너 먼저 사용해줬어요. 일단 보이는 대로 건드렸는데 가이드는 단말기 암호를 알아내라네요. 무작정 움직여봅니다. 연구소 한켠에서 어금니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어요. 부술 수 있는 것 같은데 2티어 망치가 필요했고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2티어 곤충 망치 만들면 다시 와야겠어요. 이어서 탐험을 진행했고 연구소는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 처음 보는 적대적인 기계들과 싸워야 했고 공격이 너무 아파서 되게 조심해야 했는데 나중 가서 생각해보니 장비 내구도가 다 닳아서 그냥 맨몸인 상태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조심하면서 침착하게 전진합니다. 발길 닿는 대로 짚라인을 따라 내려갔고 건방진 기계에 바로 처리.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뭔가를 먹었더니 유구치였습니다. 단번에 아까 찾았던 메가 유구치랑 같은 종류란 걸 알아차렸고 이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죠. 좌측에는 쪽지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 쪽지를 전부 모아야 하는데 총 4장 중에 1장 찾았네요. 나머지 쪽지들도 길을 다 둘러보면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암호 입력. 잠겨있던 방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첫 번째 슈퍼칩이 있었습니다. 미션을 줬던 기계 친구한테 다시 갖다 주기로 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일단 집으로 복귀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땐 한밤중이었고 연구소에서 하루를 꼬박 세웠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상태였어요. 오자마자 꿀잠 자줍니다. 9일차입니다. 어제 먹었던 유구치가 뭔지 확인해봤는데 최대 체력과 스태미너처럼 도움이 되는 능력치를 올려주는 거더라고요. 이 유구치를 파밍하려면 2티어 망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망치 먼저 만들고 연구소 다시 가서 파밍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리 가죽은 많이 먹었는데 노린재 부위랑 끓는 셈이 문제네요. 노린재 먼저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생긴 것만 봐도 압도적이네요. 노린재는 공격할 때마다 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쭉쭉 빠졌습니다. 장비 수리도 하지 않고 막는 것도 실패한 저는 바로 빈사 상태가 됐고 결국 질식사하고 말았어요.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정비하고 다시 가기로 합니다. 우선 박살난 장비 먼저 수리. 노린재는 밀어두고 끓는 샘 먼저 구해야겠어요. 이거는 폭탄 먼지벌레한테서 구할 수 있는데 집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뒤로 들면 산성 액체를 분사하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잡아줬어요. 끓는 셈이 필요한데 확정으로 드랍하진 않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잡아줬습니다. 다음으로 노린재 부위를 구해야 되는데 제작창을 뒤적거리다가 잔가지 활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가스 때문에 붙을 수 없으니까 아예 멀리서 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작.
활이 있으니까 화살도 있어야겠죠? 엉겅퀴 바늘 구하러 갑니다. 중앙 쪽에 연못으로 이동하면 거대한 꽃들이 있는데 뾰족한 꽃 줄기에서 엉겅퀴 바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파밍해주고 다시 복귀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닥치는 대로 화살 만들어줬고 너무 많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제 노린재에게 복수할 시간입니다. 독가스를 뿜고 있는 상대의 위치를 파악한 저는 우선 잔디 위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독가스 범위가 닿지 않는 곳에서 활을 쏘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있는 노린재에게 활 시위를 당겨봅니다. 체력이 굉장히 많았지만 화살이 90발이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제 예상대로 독가스도 저한테 닿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 잔디를 부숴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았고 조심스럽게 자리 이동해서 열심히 패줍니다.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두 마리였어요. 그래도 위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한 마리 일단 컷. 하나 더 잡으면 그만큼 재료가 2배니까 오히려 좋죠? 근데 화살이 너무 약해서 진짜 하루 종일 때렸어요. 아무튼 노린재 참교육에 성공하고 재료 파밍해줍니다. 곤충 망치 재료 다 챙겼고 겸사겸사 곤충 도끼도 만들면 좋겠는데 이거는 집에 재료가 다 있는 것 같아서 공짜로 만들 수 있겠는데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작업대 먼저 확인해봅니다. 망치, 도끼 바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울타리 연구소 다시 가서 저번에 못 먹은 유구치 파밍하러 가죠. 맵에 표시되는 유구치는 이 자리에서 먹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먹은 유구치를 표시해주는 것 같은데 아직 못 먹은 걸 표시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튼 다시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한번 갔다 오니까 숏컷이 뚫려 있어서 훨씬 쉽게 출입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 아래에 있었던 유구치 하나, 길목에 있었던 메가 유구치, 옥상에 있던 마지막 유구치까지 깔끔하게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자마자 얼른 단말기부터 확인해줬고 자원 쌓기 수량, 허기 갈증과 최대 생명력을 찍어줬습니다. 스탯 올라가는 게 상당히 야무져서 앞으로 유구치는 보이는 족족 파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얻은 슈퍼칩을 기계 친구에게 돌려주러 왔고 대충 맵에 실험실이 4개 있는데 표시해줄 테니 다 찾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맵을 열어보니 조그맣게 슈퍼칩이 표시돼 있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이동 경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슈퍼칩 그리고 좌측 하단에 2개가 있었는데 역시 가까운 곳 먼저 가는 게 맞겠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사전 답사하러 출발. 그래도 한밤중은 위험하니까 조금만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와 이게 뭔 소리야? 정체 모를 소리에 약간 패닉이 왔지만 정신 차리고 물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당연하게도 물속에선 숨을 쉴 수 없었고 수중 장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연꽃 아래에서 연잎 왁스를 찾을 수 있었고 바위에선 조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은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 있는 대로 다 주워야 해요. 보이는 건 다 주웠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제작창을 살펴봤고 어떤 수중 장비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만들 수 있는 건 거품 헬멧과 지느러미 물갈퀴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재료가 많아서 일단 잠부터 자고 내일 다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13일차입니다. 다시 연못으로 가서 수중장비 재료들 파밍하러 갑니다. 물속에선 숨을 못 쉬는 페널티와 함께 무기로 공격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검을 필수로 장착해야 했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라 최대한 조심해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물거미입니다. 거미가 강한 건지 제가 약한 건지 하루 종일 때려야 했는데 드랍하는 아이템이 수중장비 재료라서 여러 마리 잡아야 했어요. 바닥으로부터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깔려있는 호스 틈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비비면 산소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로 숨 쉬면서 호수 바닥까지 탐색할 수 있었어요. 해초처럼 자라있는 거머리말 가닥 넉넉하게 파밍해줬고 무섭게 생기기만 하고 공격성은 없는 물벌레는 수중장비 재료를 주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잡아줬습니다. 어느 정도 수급했다 싶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가져온 재료들로 수중장비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못 보고 지나쳤던 아가미 튜브는 오래 호흡할 수 있다길래 바로 만들어줬고 수영 속도가 올라가는 지느러미 물갈퀴, 물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슬라임 랜턴까지 만들어서 장착해줬습니다. 다시 입수. 이제 물속에서 좀 더 오래 탐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전 답사할 때 들렸던 정체불명의 굉음과 함께 압도적인 크기의 잉어가 등장했습니다. 한순간에 패닉에 빠졌고 물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제발
다행히 수면 위로 오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연결된 호스를 따라가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라앉은 티라노 발견. 먼저 바닥을 뒤져보기로 했고 이렇게 어두운 때를 위한 슬라임 랜턴 켜주고 가라앉은 뼈와 잉어 비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곳이라 익사하지 않도록 산소 공급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중간쯤에 기포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길 체크포인트 삼아 왕복하면서 파밍했어요. 뼈랑 비늘 보이는 대로 전부 파졌고 거대한 상자가 보였는데 이건 아직 못 여는 것 같으니까 패스. 길을 따라 쭉 이동해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슈퍼칩이 있는 연못 연구소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했어도 산소를 공급할 곳을 먼저 확보해야 했어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여기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성과 없이 시간만 가고 산소도 거의 바닥났어요.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니 진짜 죽겠는데? 5초 남았는데? 결국 산소 부족으로 누워버렸네요. 다시 갑니다. 그래도 길이 어딘진 알고 있으니까 헤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다시 입구로 들어가서 스캐너 눌러줍니다. 연문이 열렸고 연구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기계부터 건드렸는데 아직 전력 공급이 안 돼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갔고 빨간색 전력 표시된 스위치를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 이거 먼저 잡고요. 너 뭐하니? 아무튼 스위치 하나 돌려주고 2개 돌려줍니다. 마지막 스위치는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산소 때문에 속전속결로 돌리고 바로 나와야 했어요. 스위치를 전부 돌려주니 잠겨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길을 지나 앞으로 전진했고 귀찮은 물거미는 무시해줍니다. 어떤 컴퓨터를 발견했는데 2키를 마구 누를게요. 또다시 다른 길이 개방됐고 지체 없이 이동합니다. 익숙한 로봇들도 있었고 원거리 공격을 하는 로봇도 있었어요. 그래도 몸이 약해서 몇 대 치면 금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니 드디어 두 번째 슈퍼칩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작동했고 연구소를 감싸고 있던 돔이 개방되면서 연못 바닥에서부터 연구소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숏컷이 열렸어요. 연구소 벽면에는 근육 양배추라는 걸 키우고 있었는지 상당히 많았는데 뭔지 모르니까 전부 챙겨줬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밤이었는데 연못에서 보낸 지 장장 3일이나 지나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였어요. 우선 로봇 친구에게 슈퍼칩 돌려주러 갑니다. 슈퍼칩 말고도 보조칩이 있었는데 맵에 황금색으로 표시된 게 슈퍼칩이고 은색으로 표시된 게 보조칩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회수하면 생존에 도움되는 제작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여유될 때 보조칩도 갖다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큰 산을 하나 넘으니 급 피로함이 몰려왔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서 잠 좀 자야겠어요. 17일차입니다. 어느 정도 뒷마당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집도 좀 꾸미고 부족한 가구들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것저것 만들고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볼 계획입니다. 연못도 클리어했겠다. 잉어 세트를 한번 껴볼까 해요. 방어구 3개 전부 만들려면 재료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맘먹은 김에 다시 다녀오기로 합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유구치 나이스. 잉어 비늘과 뼈만 좀 더 있으면 되니까 얼른 캐서 가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잉어 세트 만들어줍니다. 헬멧, 갑옷, 다리까지 만들면 이제 낡은 개미 세트는 안녕입니다. 잉어 세트는 완벽한 막기 타이밍을 연장시켜주는 아주 야무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쓸 것 같네요. 어떻게 좀 세 보이나요? 장비는 업그레이드했고 가구도 설치해줍니다. 밤만 되면 집도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촛대 설치해서 밝게 만들어줄게요. 넌 뭐야? 육포 건조대는 옥상에 설치해줍니다. 식량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겠네요. 요리대도 만들어줄 건데 이건 살짝 부족한 재료가 있어서 자리만 잡아놓습니다. 스무디 제작대도 만들어줬어요. 전투 전에 도핑제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근육 양배추가 여기 쓰이네요. 여유 될 때마다 연못 연구소 가서 가져와야겠습니다. 입구 옆에는 정원 텃밭도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양배추 심어봤는데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유구치 3개를 모아서 최대 변이 활성화 늘려줬습니다. 그동안 변이 해금대도 안 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풀렸네요. 마음 가는 대로 운동광, 타고난 탐험가, 악당 도적 활성화 시켜줬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21일차가 돼서야 다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좌측 하단에 슈퍼칩 2개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자리 먼저 수색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
슈퍼칩이 있는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나오는 적들 또한 뭔가 달랐습니다. 몸통에 동충하초처럼 식물이 자라 있었고 상당히 강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노린재를 상대했을 때처럼 주변은 독가스로 가득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작업대 확인. 독가스를 방어할 수 있는 가스 마스크입니다. 재료는 집에 전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구하러 갈 필요는 없었지만 잉어 세트 만들자마자 바로 바꿔줘야 한다는 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아무튼 연구소 근처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마스크 덕분에 독가스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벌레 시체를 발견했는데 산성 공격을 하는 폭탄 벌레도 독가스는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곳에서의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뿌에서 안 보이는데 밤까지 되니 길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오, 요구치 나이스. 인벤토리만 차지한다 생각한 횃불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력해진 적들은 한 마리 처리하는 것도 애먹을 정도로 까다로웠고 평소에 공격성이 없던 바구미는 자폭 공격까지 해댔습니다. 주변에는 이상하게 생긴 식물도 있었는데 처음 보는 아이템은 무조건 챙겨야겠죠? 뭐야, 내 도끼 어딨어? 아우 진짜. 밤 내내 헤매다가 드디어 안개연구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려면 폭발물이 필요하다네요. 두 번째 난관입니다. 위치는 찾았으니까 표시만 해두고 일단 돌아가기로 했어요. 가는 도중에 언덕 아래에서 늑대거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에 서열 정리했던 무당거미보다 훨씬 강하고 밤에만 움직이는데요. 지금 장비 수준에선 근접 공격으로 상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자리 잡은 저라면 누가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우 즐기다 즐겨. 어쨌든 마무리하고 복귀합니다. 연구소로 들어가기 위해 화염 소시지 폭탄이 필요합니다. 재료로 아까 캤던 식물과 붉은 개미 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완전 초반에 개미 세트 만들려고 갔었던 개미굴이 떠올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병정개미도 상당히 많아서 위험했기에 그냥 무시하고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조금 이동하니 바닥에 널브러진 개미 알을 여러 개 먹을 수 있었고 개미굴 깊은 곳엔 보스처럼 보이는 거대한 개미도 있어서 전투 준비를 했지만 다행히 적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걸었더니 재물을 바치라는데 당장은 못하는 것들 이었죠. 성공적으로 알을 챙기고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이제 폭탄도 만들었으니 연구소 탐험만 남았습니다. 25일 차입니다. 마스크도 있고 폭탄도 준비했으니 식량만 조금 챙겨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어두워서 몰랐는데 길목에 협곡이 있더라고요. 잔디 이용해서 간단하게 다리 놔줬습니다. 연구소 입구를 향해 화염 소시지 투척. 문이 열렸고 안개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로봇 폐주구역. 어떤 방에는 포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이씨 깜짝이야. 도끼로 부수면 이후부턴 안 터지더라고요. 안전하게 다 지우면서 전진합니다. 레버 당기면 다른 문 열리는 거 국룰. 버튼을 누르자 심상치 않은 곤충이 보였습니다. 무당벌레 같은데 감염된 것 같죠? 심호흡하고 전진해봅니다. 구석마다 아까 봤던 포자가 보였고 그거 먼저 부숴주기로 했어요. 터지면 엄청 아픕니다. 무당벌레 말고도 감염된 진드기들도 많았는데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서 진드기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받는 진드기들 전부 처리하고 이제 무당벌레만 남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격을 제때 막지 못하면 순식간에 빈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여기저기 폭탄을 뿌려대서 붙어서 때리기보단 활로 멀리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몽둥이로 뚝배기. 약 10분간의 사투 끝에 세 번째 슈퍼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기계 친구한테 갖다 주기로 했고 원래는 슈퍼칩 갖다 주면 야무진 제작법을 알려줬었는데 이번엔 딱히 없더라고요. 살짝 시무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슈퍼칩만 남았는데 초반부터 쓰던 개미 몽둥이를 바꿔줘야겠다 생각했고 언제부터 해금됐는지도 모르는 모기 레이피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못 근처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고 잡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한여름에 듣던 소리 그대로라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모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생명력 흡수 효과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투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한손무기라 바구미 방패도 만들어서 껴줬습니다.
만들어 놓은 가구 중에 대장장이 제작대가 있었는데 맵에 널리 퍼진 광석으로 장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 쓸 생각으로 최대치까지 쭉 강화해줬어요. 6레벨부터는 강대한 글로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없으니까 패스. 29일차엔 마지막 슈퍼칩을 회수하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갈 위치는 이곳인데 무작정 출발했어요. 근처에는 기울어진 삽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돌이 삽을 가로막고 있길래 폭탄 투척해줬고요. 삽이 쓰러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탁자 위를 돌아다녔고 처음 보는 검은 개미도 볼 수 있었어요. 길을 따라 이동하니 꿀벌도 있었는데 새로 장만한 모기반을 테스트해봅니다.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그래도 공격할 때마다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긴 하는데 모기딜이라는 게 이걸 보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길을 따라 쭉 가면 현장 연구소와 짚라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타고 가니 넓은 모래지형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햇빛이 있는 낮에 내려가면 지글지글 디버프가 생기면서 최대치까지 차면 데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는 못 돌아다닐 것 같았어요. 또 바닥에선 처음 보는 곤충인 개미 귀신도 있었는데 얘가 센 건지 무기가 약한 건지 일반 몹인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잡은 감염된 무당벌레보다 더 센 느낌이었습니다. 모래 쪽으로 움직이기엔 지글지글 때문에 힘드니까 위쪽으로 이동했고 풀이 나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 현장 연구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미귀신이 떨어뜨린 전리품을 분석했더니 정말 세 보이는 개미귀신 대검 제작법이 해금됐어요. 모기 바늘이 너무 약하기도 했고 보자마자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여기서 개미귀신 잡고 재료 파밍하기로 했어요. 또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 개미 굴을 발견했는데 여기는 나중에 가기로 하고 우선 대검 재료만 모아서 집으로 복귀하기로 했죠. 33일차입니다. 대검 재료 중에 집게가 너무 안 나와서 시간을 정말 많이 썼는데 노력한 만큼 성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만들어주고 강화까지 풀로 땡겼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봤던 개미굴로 곧장 달려줬고 내부 깊은 곳에서 드디어 마지막 슈퍼칩이 있는 검은 개미 연구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외부엔 검은 개미들이 상당히 많았고 붉은 개미굴에서 봤던 거대 여왕개미 또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패스.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 폭탄으로 부숴주고 스캐너도 사용해줍니다. 익숙한 로봇은 새로 장만한 대검으로 때려봤는데 3티어 무기인 만큼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손맛도 있습니다. 알파벳이 적힌 컴퓨터를 누르니 적힌 알파벳에 맞는 문이 개방됐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탐험해야 하나봐요. 구석구석 뒤지다 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이건 회복 물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나 주는 거 보면 연구소 막바지엔 뭔가 보스가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중간은 병정개미들이 무리지어 공격해 했지만 엑스칼리버를 장착한 저에겐 한낱 진드기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개미까지 참교육하고 버튼 눌러서 관측실 입구 확보합니다. 유리창에 살짝 금이 간 것을 확인하고 폭탄 던져줬어요. 깨진 유리 틈 사이로 들어가서 뭔가 수상한 컴퓨터 작동해줍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보스다운 보스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올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 직접 때려보니 생각보다 약한데요? 개미귀신이 더 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신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개쩌는 풀강 대검 앞에선 장사 없습니다. 물약까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위기 없이 처치할 수 있었어요. 전리품으로 보조 관리자 키카드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이어진 길을 따라 이동했고 키카드로 문을 열면 드디어 마지막 슈퍼칩을 얻었습니다. 집 가서 짧게 휴식하고 바로 기계친구한테 갖다 주러 가죠. 집에 도착했을 땐 한밤중이었습니다. 원정 한번 가면 3일은 기본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꿀잠 잘 수 있겠네요. 38일차입니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참을 수 없어서 물 한 잔이랑 제가 좋아하는 바구미구이 먹었어요. 짧게 정비하고 마지막 슈퍼칩 갖다 주러 출발. 슈퍼칩을 줬는데 탈출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약하면 원래 크기로 돌아가기 위한 물건인 엠비겐 칵테일의 중요한 재료 하나가 빠졌고 그 단서는 저기 멀리서 찾아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벌써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잠시 미뤄두고 이전에 갔던 모래사장을 다시
다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면 모래에 올라가도 지글지글 디버프가 없어서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고 개미 귀신 또한 대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상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개미 귀신은 갑자기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공격하는 것밖에 못 봤는데 처음부터 구덩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홀린 듯이 내려가서 싸웠습니다. 위에서 봤던 개미 귀신과는 다르게 체력도 2배는 더 많은 것 같았고 공격 패턴도 달랐지만 막기만 잘해주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었고요. 전리품을 획득하자 바닥이 꺼지면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내부에는 역시 개미 귀신이 더 있었고 강화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규함은 3티어라 더 높은 망치가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했어요. 물론 황금 유구치는 맛있게 먹어줍니다. 자신감을 얻어 주변에 있는 구덩이 전부 털어졌고 어디에 쓰이는진 모르지만 소금 덩어리 보이길래 전부 캐졌습니다. 또 지상에는 연구소 건물이 보여서 가봤는데 보조관리자 키카드로 열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정체 모를 그림으로 어떤 힌트 같은 게 있었는데 머리 쌈에다가 어쩔 수 없이 검색 찬스 썼습니다. 내용으론 모래지형을 낮에 오면 특정 위치가 반짝이는데 거길 파면 랜덤하게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열쇠도 있고 그걸로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데 위치는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애초에 낮에 올 생각을 안 해서 찾아보지 않았다면 아예 불가능한 힌트였기 때문에 빠른 포기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웬 무기 제작법이 들어있었어요. 소금퇴라는데 없는 재료들 뿐이라 당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41일차엔 이어서 주변을 탐색했고 마당 상층 오르막을 발견했습니다. 돌이 막고 있길래 폭탄으로 부서졌고요. 아예 상위 단계로 가는 느낌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올라가선 왼쪽 오른쪽 고민하다가 무작정 오른쪽으로 갔는데 처음 보는 곤충인 공벌레를 마주쳤습니다. 적대적인 곤충은 아니었지만 제가 먼저 선빵 쳤고요. 공벌레답게 몸을 둥글게 말아서 체력을 회복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차서 당황했습니다. 피차는 것만 빼면 별거 없어서 열심히 때려줬어요. 얼떨결에 몸 위로 올라갔더니 버그에 걸렸는지 빙글빙글 돌길래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쪽도 확인했더니 눈처럼 새하얀 장소였는데 눈은 아니고 잿더미였어요. 타고 남은 돌 근처로 가면 순식간에 지글지글 디버프가 차올라서 못 모르고 갔다가 5초 만에 익어버렸어요.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멘트가 제일 열받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개미귀신 세트는 지글지글 보호 효과가 있는데 대검 파밍하다 보니 재료는 넘쳐나서 구하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풀세트 장착해주고 43일차에 다시 잿더미로 출발했어요. 갖춰 입고 오니까 확실히 돌 가까이 가도 디버프가 늦게 차긴 하네요. 뜨거운 돌 근처에는 수치 있습니다. 부수면 에버차르 수치 나오는데 지글지글 때문에 자리 잡고 캘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귀찮지만 신경 써서 작업해줘야 했고 이런 식으로 15개 정도 파밍했습니다. 잿더미를 벗어나 더 위로 올라가니 귀여운 뒤태를 가진 장수풍뎅이, 쓸데없이 강한 딱정벌레 애벌레도 있었습니다. 풍뎅이는 사실 뒤태만 귀엽고 포스가 장난 아니었는데 EEJ라고 할까요? 또 싸움 붙이고 구경하다가 막타 쳐져서 야무지게 파밍했습니다. 정신없이 파밍했더니 어느새 엄청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 슬슬 집으로 복귀해서 정비 좀 해야겠습니다. 가려던 순간 처음 보는 흰개미 병정을 마주쳤는데 병정 나오는 거 보니 주변에 개미굴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이곳은 기억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올 계획입니다. 겸사겸사 흰개미 몇 마리 더 잡고 돌아가기로 했고 상층에 나오는 곤충들은 대부분 강해서 둘러싸이면 너무 위험했어요. 흰개미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씩 유인해서 천천히 잡도록 합니다. 흰개미는 특히 3티어 도끼 재료를 주기 때문에 꽤나 많이 잡아줬어요. 약 3일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거리가 워낙 멀어서 잠도 못 자고 철야 작업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48일차입니다. 파밍해온 에버차르 수치로 오븐을 만들어줬는데 상위 장비 강화 아이템인 강대한 글로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구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귀찮아도 틈 날 때마다 제작해줘야 했습니다. 스무디 제작대에선 여러 효과가 있는 물약을 만들 수 있는데 기본 옵션으로 양배추를 넣으면 추가 체력을 준다길래 재료 넉넉하게 있는 녹즙으로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곤충들이 강해서 이제 물약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마당 상층이 열렸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는 잠시 미뤄두고 슬슬 두 번째 거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종일 고민하다가 자리 잡은 곳은 여기예요.
원래 거점은 이곳인데 맵 전체를 둘러보기엔 너무 멀기 때문에 마당 상층에서 최대한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거점을 이어주는 짚라인까지 설치해서 이동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제 두 번째 목표인 박물관 건설 또한 여기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당장은 틀만 잡아놓고 거점끼리 이어주는 짚라인 먼저 건설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매번 들고 다니기 번거롭다면 운반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복 작업은 노동 효율이 올라가야 그만큼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들고 있는 줄기를 운반대에 넣어 놓으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들고 있는 판정이 되기 때문에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유리합니다. 이건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바닥 이 정도만 깔고 짚라인 경로를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먼데요? 한 번에 왔다 갔다는 절대 못할 것 같고 중간에 환승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지도상에선 개미뚝 근처, 육안으로 보기엔 나무뿔이 솟아있는 곳 위에 설치하면 좋겠어요. 기초는 다져놨으니 상층 파밍 좀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풍뎅이 나왔던 장소에 3티어 도끼가 필요한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거 좀 주스러 왔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번데기 껍질은 3티어 망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라 보이는 대로 먹어줬고 깨알, 소금 덩어리까지 파밍해줍니다. 몇 번 봤다고 이제는 꼼수를 쓰지 않아도 풍뎅이 한 마리 정도는 1대1로 처리할 수 있었고 한 마리 잡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져온 재료로 3티어 망치 바로 만들고 조약돌 단검 상위 아이템인 뼈 단검까지 껴줬습니다. 여기 거점에도 짚라인 연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옥상에서 계단 만들어서 위로 쭉 올라갈 계획입니다. 환승구역까지도 거리가 꽤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상층에서 작업했던 것보다 2배는 더 시간을 써야 했어요. 열심히 짓고 있는데 보복 공격이 온다고 합니다. 곤충을 너무 많이 잡으면 공격이 온다고 하긴 했었는데 얼마나 많이 올지 긴장됐어요. 잔뜩 쫄았는데 제가 너무 강해진 걸까요? 너무 별거 없어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55일차가 돼서도 짚라인 작업은 계속됩니다. 거점에서 기초는 전부 다 졌고 가장 중요한 환승구역만 남았네요. 곧장 점 찍어둔 위치로 달려가서 작업해줬는데 이거 게임 진행은 안 되고 건설만 하다 끝나겠어요. 아무튼 공간 만들어 놓고 양 옆에 짚라인 고정못 설치해줍니다. 1차 작업 끝났으니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점에서도 짚라인 설치해주고 환승구역으로 가는 줄까지 연결해줬어요. 시범 운행 해봐야겠죠? 많이 떨립니다. 와 미쳤다. 착지까지 완벽합니다. 환승구역 오는 건 됐으니까 여기서 거점까지 가는 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사다리 위로 쭉 올려서 거점에 있는 짚라인보다 높은 지대에 나머지 작업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짚라인 만들어주고 이번엔 상층 거점까지 줄 연결해줬어요. 바로 시범 운행합니다. 상층 거점에 보수 공사가 필요하네요. 여기만 제대로 되면 앞으로 하루 걸려 원정 갈 필요 없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공사 시작 12일 만에 60일차가 됐을 때 거점에서 상층으로 직행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개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집 옥상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돌아오는 짚라인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짚라인 타면 환승구역까지 가고요. 사다리 타고 쭉 올라가면 되는데 단점은 부실공사라 좀 위험합니다. 올라와서 짚라인 한 번 더 타주면 1분 만에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돌아가는 길은 똑같아서 패스했습니다. 이제 슬슬 다음 원정 준비해야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무기인 소금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금 글로비 없는데 사막 지역에서 보조칩을 찾아 되돌려주면 과학 상점에서 여러 글롭들을 해금할 수 있어요. 매운, 민트, 소금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물, 불, 전기처럼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려는 소금테는 짠 속성을 가진 무기입니다. 아무튼 글롭도 만들어서 바로 제작해줬어요. 그리고 강화도 최대치까지 땡겨줍니다. 61일차엔 저번에 봤던 흰개미 굴을 탐험해보려고 합니다. 길목에서 만난 애벌레 상대로 바꾼 무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계속 썼던 대검이랑 비교. 이제 소금퇴.
확실히 더 센 것 같죠? 어렵게 얻은 만큼 성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미 마주쳤던 장소로 왔습니다. 굴을 바로 찾을 순 없었고 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꼭대기로 올라오니 거대한 방수포가 씌워져 있었고 적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모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거 고증이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석에는 3티어 망치로 파밍할 수 있는 녹슨 못과 강화 재료들 놓치지 않고 다 주었고 개미굴 또한 발견했습니다. 개미가 역대급으로 많았는데 1대 다수 전투는 디폴트였고 원거리 공격까지 돼서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소금태 덕분에 어떻게든 모두 잡고 전진할 수 있었어요. 개미굴 가장 깊숙한 곳엔 뭔가 있었습니다. 오씨 뭐야?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전투가 시작됐고 막기만 잘하자는 생각으로 싸웠어요. 어우 징그럽게 생겼네. 외형에서 오는 포스도 소금퇴의 무자비한 공격엔 모두 의미 없었습니다. 가볍게 개미왕을 처치하고 보조칩과 전리품까지 전부 챙겨줍니다. 62일차에도 탐험을 이어갔는데요. 탁자로 보이는 구조물 밑엔 무당 딱정벌레가 있어서 바로 싸웠는데 얘는 밑에서 봤던 무당벌레와는 다르게 마주치면 바로 공격하더라고요. 몇 마리가 봐도 쫄지 않고 참교육 시켜줍니다. 여기까지 파밍하고 개미굴 근처에서 얻은 녹으로 녹슨 창 제작해줬는데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지도상에서 이곳으로 가면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야무진 무기를 얻을 수 있는데 창도 필요하고 지글지글 보호 효과로 완전 무장해줘야 해요. 내부로 들어가서 불타는 검을 뽑으면 방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그냥 나오는 애벌레들 다 잡아주면 되는데 이전에 한번 왔다가 빤스런한 이력이 있어서 준비하고 다시 왔습니다. 상단에 비밀 터득 중 게이지가 꽉 찰 때까지 벌레 잡기만 하면 돼서 위기는 없었습니다. 방어에 성공하고 매운 콜타나 제작법이 해금됐어요. 이건 정비할 때 만들기로 하죠. 64일차엔 쓰러져 있는 거대한 자전거 위를 따라 올라갔고 나무 선반 위엔 검은 개미들이 떼거지로 공격했지만 풀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 단체로 덤벼도 문제 없었고요. 카페트 위에선 짜증나는 진드기들 무시하고 처음 보는 아이템 보풀 덩어리 있는 대로 파밍했습니다. 바로 옆에 화분으로 이어져 있는 호스를 따라갔더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고요. 넓은 공간이 나왔고 연보라 사마귀 케밥을 이용해 보스를 소환할 수 있다는데 지금은 없어서 기억만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오기로 했죠. 마지막으로 거대한 의자 위로 올라갔더니 여러가지 물건과 실물 크기의 SCA라는데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뒤편에 퓨즈를 꽂았더니 얼떨결에 메인 퀘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이곳으로 왔어야 했나봐요. 간단하게 실물 크기로 돌아갈 수 있는 엠비게인 칵테일의 마지막 재료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선지는 정해졌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정비하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와선 방어 이벤트에서 얻은 매운 콜타나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휘둘러 봤는데 이제 좀 뭔가 갖춰지는 것 같죠? 내친 김에 낡아빠진 개미 세트 보내주고 방어구도 업글 해주기로 합니다. 장수풍뎅이 잡은 재료로 블랙옥스 세트 전부 껴주고 강화는 필수입니다. 66일차엔 오른쪽 지역 탐험하러 왔습니다. 고여있는 물 근처에는 아래에서 봤던 모기보다 더 강한 모기도 발견했는데 산에 가면 있는 그 줄무늬 모기였어요. 보자마자 PTSD 왔습니다. 한가운데 건물이 있었는데 연결된 곳이 없어서 잔디로 달이 만들어졌고요. 열심히 짓다 보니 금세 밤이 되었습니다. 들어갈수록 모기들이 난리를 쳤지만 초지작 레전드 콜타나로 참교육해줍니다. 오씨 왜 이렇게 세? 생각보다 건물에는 별게 없어서 소득 없이 빠져나왔고 한밤중임에도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거미집. 여기 있는 거미는 뭔가 달라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검은 과부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데다가 왠지 싸우면 안 될 것 같... 겁도 없이 건드린 걸 10초도 안 돼서 후회하게 됩니다. 무슨 빨리 감기 한 것 같은 공격 속도와 체력바가 이게 맞나요? 그리고 분명 한 대 때렸는데 피 깎인 거 보고 아차 싶어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적이 너무 빠르다 보니 뒤돌아서 뛰는 건 불가능했고 공격하는 거 막으면서 뒷걸음질 치기로 했습니다.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다행히 더 이상 따라오진 않았지만 언젠간 잡아야겠죠? 왔던 길을 돌아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 지났던 건물 꼭대기에 뭔가 꿈틀대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밤에 들렀을 땐 없었는데 말이죠. 못 참고 올라가 봅니다.
올라와서 확인해보니 역시나 곤충이었는데 나방이라고 합니다. 일단 건드려보고 생각하죠. 나름 강한 곤충 같았지만 검은 과부랑 비교하면 이 정도는 무단거미급이었습니다. 근데 비주얼은 너무 징그럽네요. 아무튼 쉽게 처치하고 파밍해서 집으로 갑시다. 돌아가는 길엔 바퀴 아래에 껴서 못 움직이고 있는 노린재를 발견했는데 역시나 밑에서 봤던 노린재 상위 호환이었고 독가스 대비책이 없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화살이랑 물약 전부 써서 겨우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70일 차입니다. 아직 못 가본 지역은 한시 쪽밖에 없었고 바로 출발해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말벌물이었습니다. 검은 과부만 빼면 왠지 다 이길 것 같았기 때문에 바로 사냥해주도록 합니다. 말벌은 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1대 다수는 기본이고 날아다니면서도 원거리 공격까지 해댔습니다. 당연히 중독 데미지는 패시브였어요. 초입부터 난관이었지만 붕대랑 물약 넉넉히 가져왔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말벌 집까지 철거해서 밀랍도 챙겨줬어요. 다시 전진했고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이동하니 뭔가 연구소 구조물 같은 게 보였는데 그냥은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입구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것 같죠? 위쪽으로 올라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나무에 자라있는 버섯을 발판 삼아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보니 확실히 불도 켜져 있고 연구소가 맞는 것 같아요. 낙하산처럼 천천히 떨어질 수 있는 민들레가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점프했어요. 슈퍼칩들을 회수하러 갔던 연구소와는 다르게 내부는 상당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전투할 만한 적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인내의 숲처럼 이곳저곳 밟아가며 전진해야 했어요. 내부에는 보조칩과 사마귀 연구 노트를 발견해서 사마귀 케밥 제작법이 해금됐습니다. 아까 찾은 화분 안에서 보스를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죠. 바로 집에 와서 확인해봤는데 재료 중에 여왕벌레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못 봤던 곤충이라 어쩔 수 없이 검색 찬스 썼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위치만 찾으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왕벌레도 보스더라고요. 이렇게 여왕벌레 소환 아이템을 해금하고 초반에 왔던 울타리 연구소 플링맨 원반이 있던 자리로 가면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거미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이동해서 재단에 BLT 사용하면 보스 소환할 수 있어요. 개쩌는 부근과 함께 여왕벌레가 등장했습니다. 검은 과부 때문에 거미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나오자마자 약점이 뭔지부터 체크했고 제가 가진 무기로는 콜타나가 딱이었어요. 완전 상성입니다. 때릴 때마다 피가 쭉쭉 빠져나가는 거 보고 너무 쉽다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체력이 달면 쫄들을 소환합니다. 무시하고 보스만 때리기엔 너무 많아서 소환할 때마다 쫄들 먼저 다 잡아주는 게 안전했어요. 또 맞으면 독 데미지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체력이 깎일수록 소환하는 쫄들도 강해져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지만 물약과 붕대 넉넉하게 챙겨왔기 때문에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네요. 레전드 지작 콜타나로 여왕벌레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왕벌레가 떨어뜨린 전리품 복귀해서 분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헐레벌떡 달려와서 분석 먼저 해줬고요. 분석 다 하고 작업대 확인했는데 몽둥이부터 방어구 3개까지 여왕벌레 전용 세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못 참겠습니다. 모든 부위 다 만들 때까지 씨를 말려야겠어요. 75일차입니다. 여왕벌레 세트를 맞추기로 마음먹고 소환 아이템을 5개나 준비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잡아봤다고 자신감은 만땅입니다. 최대한 물약 덜 쓰면서 빨리 잡는 게 목표예요. 마지막 여왕벌레 처치하고 재료를 진짜 많이 모았는데 집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모든 세트 만들고도 남겠네요. 곧장 돌아와서 여왕벌레 세트 만들어줬습니다. 보스 잡고 만든 아이템들이니 저번에 빤스런한 검은 과부도 이 정도면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요? 무기 먼저 한번 휘둘러 봤는데 스태미너 많이 닳는 거 빼면 묵직한 게 맘에 드네요.
방어구 효과는 공격마다 독 데미지 주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77일차엔 메인 퀘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가 있을진 모르지만 여왕벌레 풀세트로 맞춰 입은 상태라 무서울 건 없었어요. 표시로 도착하니 창고 및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스캐너 바로 사용해줍니다. 길을 따라가면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봤던 강한 곤충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전진했습니다.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뭔가 불안했습니다. 보통 거미집 앞에 새끼 거미가 나오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장비를 바꿨다고 해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이죠. 일단 새끼거미 정리하고 심호흡 좀 해야겠습니다. 거미줄 걷어내면서 천천히 앞으로 갔을 때 저번에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선뜻 싸울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일단 박치기 해보죠. 확실히 무기를 바꿔서 그런지 데미지만큼은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스가 약해지는 건 아니죠. 정신 나간 속도로 공격해서 막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고 독 데미지 또한 다른 곤충들보다 2배는 센 것 같았어요. 겨우 잡았네. 와. 가까스로 과부 거미를 처치하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곧 어떤 건물에 들어갔고 창고 및 연구소를 발견했습니다. 별거 없길래 그냥 길만 따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창문 건너편에 기괴하게 생긴 생명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준비하고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치사하게 내려오자마자 주먹질을 해댔지만 뒤로 빠져서 약점부터 확인. 배기 약점이 있으니 콜타나가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과부거미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서 막기만 잘하면 됐습니다. 못생긴 벌레 가볍게 컷. 연구소 끝에서 웬델 박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요약하면 이 모든 원인은 웬델 박사 때문이었고 미안하다. 원래 크기로 돌려줄 테니 어디로 와라. 오케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제 돌아가서 정비 좀 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마귀 케밥부터 만들어줬습니다. 메인 퀘스트 하기 전에 보스 먼저 잡을 겁니다. 82일차입니다. 회복 아이템들 넉넉히 챙겨서 바로 저번에 갔던 화분으로 출발했어요. 재단에 케밥 넣어줍니다. 여왕벌레 때처럼 웅장한 부금과 함께 사마귀가 등장했어요. 약점은 짠 속성이니까 소금퇴로 패면 되겠네요. 사마귀는 위협적인 찍기 공격, 원거리 연속 공격, 무차별 난타도 하면서 정신없이 몰아쳤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끔살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량 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끝내 사마귀까지 처치한 저는 이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됐습니다. 이제 탈출만 남았네요. 우선 집으로 돌아갑니다. 탈출 도구인 칵테일의 마지막 재료는 아까 이상하게 생긴 박사한테서 얻을 수 있었고 부족한 나머지 기본 재료 수급하러 가야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 모두 모아서 제작하려고 했는데 제작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도를 펼쳤고 메인 퀘스트 가이드 따라 이곳으로 이동했어요. 근처에 도착하니 정체불명의 전선들이 가득했는데 무시하고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자바매틱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 위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계산기가 있었고요. 실험용 비커 같은 것도 있었는데 폭발물로 부숴야 했습니다. 폭탄 들고 와서 유리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사용했어요. 꼭대기에 모아온 재료들을 전부 넣고 계산기에 버튼을 누르자 최후의 저항이 시작됐다면서 곤충으로부터 전선을 지키라는 가이드가 떴습니다. 우선 아래로 내려왔고 분홍색 원통이 안 부서지게만 하면 되는 것 같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방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지상곤충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곤충들의 협공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안 그래도 단체로 공격해대서 힘든데 한 마리 잡는 것도 오래 걸리는 풍뎅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왕벌레 많이 잡은 보람이 있었는지 생각보다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물량공세라 한 마리 잡고 있으면 다른 쪽에선 이미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쪽도 막으러 가야 했어요. 상단에 끓이는 중 게이지가 전부 차오를 때까지 버텨내야 했습니다. 사투 끝에 겨우 지켜낼 수 있었고 드디어 탈출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가장 처음 해봤던 기계장치로 이동합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91차부턴 제 두 번째 목표인 박물관 건설에만 매진했어요. 사실 짚라인 건설한 60일쯤부터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특히 나방 박제하려는데 필요한 게 너무 안 나와서 한 10마리는 잡은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세계관이 신박해서 곤충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여기저기 뭘 많이 숨겨놔서 구석구석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게임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친절하고 똥개 훈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라에서 갔는데 뭐가 또 필요해서 다시 구해와야 되고 그런 느낌? 그래도 하다 보면 맞춰지는 수준이라 그건 괜찮았고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미니맵이 없다는 거. 그거 말곤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정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박물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